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페이스북 SNS 이용자들 특히 이제 그 SNS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도 막 삭제가 됐다고 그러죠? 네, 이게 지금 민들레에서 네. 21일 네. 이제 첫 보도를 했어요. 21일 밤에 그 기사를 우리 보통 페이스북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네. 올리죠. 네. 그리고 뭐 자기 글도 좀 쓰고. 네. 네. 근데 그 포스팅한 게 포스팅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다 삭제됐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기사를 링크 걸어서 기사를 올리잖아, 뭐 글을 네. 올리잖아 SNS에 올리면은 링크를 눌렀을 때가 이게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SNS 글 자체가 삭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니죠, 그 삭제 많이 되죠. 특히 아니 페이스북.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이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 보도를 링크를 걸어서 제가 글을 네. 쓰잖아요. 네. 그럼 링크를 클릭했을 때 기사 보도가 열리지는 않는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해당 링크 네네. 주소를 클릭했는데 그렇죠. 열리지 않는 경우는 네, 그거는 있었는데 네네. SNS 내 글 자체가 삭제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아예 글 자체가 삭제가 됐다면서요? 작년에 네.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제거 관련해서 이제 막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때도 페이스북에 홍범도 장군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거나 네. 그 관련된 기사를 링크 주소를 붙여서 네네. 포스팅 했던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네. 콘텐츠 그 커뮤니티 이용 규정 이거를 한번 네. 봤어요. 들어가서 네네. 봤더니 그 규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 폭력이라든지 선동, 또 성적 착취,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네네. 거라든지 사기 이런 그 내용을 담았을 때는 삭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링크를 걸거나 그런 사진을 올리거나 그런 글을 쓰거나 하면 삭제를 하겠다. 라는 그런 규정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내용이 왜 삭제가 되냐 말이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를 네네. 링크를 걸어서 했는데 네. 이 민들레 기사에 지금 말씀드린 폭력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또 성적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용어도 없어요. 그냥 블레스크라는 체코 1위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을 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페이스북이 뭔가 부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윤석열 정부의 네. 어떤 불리한 네네.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나 사진을 포스팅하면 그런 기사를 링크 걸어서 포스팅하면 삭제하는 게 아닌가. 너무 무서운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네. 그 홍범도 장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 마구 또 삭제를 했을 때 페이스북 코리아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죠. 메타가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운영하는 SNS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 메타의 한국 지사가 있어요. 페이스북 코리아라고. 그렇죠. 그쪽에 취재를 했어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 취재를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페이스북 본사, 그러니까 메타 본사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아니 그러면 어떤 규정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그 규정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규정이 네, 그 선동이라든지 뭐 그 규정인데 성범죄 이런 관련된 그렇죠. 규정인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규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홍범도 장군에 관한 홍범도 장군 관련된 시를 어떤 분이 쓰셨는데 네. 그 시를 게재했더니 삭제가 된 거예요.
본인이 시를 썼는데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시를 쓰셨어요. 네네. 시를 써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한 겁니다. 네. 공유를 했더니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원칙이냐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 원칙이 없지 않느냐, 그런 원칙이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뭐 이런 성적 그 범죄라든지 이런 건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변명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하는 것이고 미국 본사에서 원칙대로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끝. 이겁니다. 참 쉽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 참 쉽네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 이용자들 중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불매 운동 같은 거죠. 네네. 그런 운동도 한번 벌어진 적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뭐 페이스북이 지금 사용자들이 점점 줄고 있기도 하죠.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불매 운동 같은 사용 중단 운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무슨 큰 타격을 입히거나 뭐 효과를 내기는 사실 어렵죠. 네. 하지만 항의하는 뜻에서 그런 이제 캠페인 같은 그런 운동을 벌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작년 말이었는데 작년 말에 휴먼 리서치 휴먼 라이츠 그러니까 인권 와치라는 그 국제 인권 단체가 있습니다. 뉴욕에 네네. 있는 그 단체인데 HRW라고 하죠. 이 단체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네. 무슨 보고서냐면은 메타가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사전 검열을 했다. 그런 증거가 10,000건 이상 수집이 됐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팔레스타인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네. 옹호하거나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네. 그런 글이나 사진을 올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사전 검열해서 삭제하거나 네. 계정 중단을 시키거나 했던 사례가 한 3개월 동안 10,000건이 넘었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가. 그걸 지금 저는 이 메타 본사에서 지금 이 김건희 씨 블레스크 보도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보도 링크를 건 거를 삭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아마 페이스북 코리아 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장치 네네. 거기 저도 삭제당했거든요. 저도 올렸더니 네. 제가 민들레 기사를 링크 걸어서 딱 올렸어요. 거기에 길게 전 글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태그 걸어서 샵하고 체코 그리고 사기꾼 이렇게 딱 두 단어를 써서 아니 포스팅을 체코 했는데 사기꾼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삭제가 되는 거죠. 하고 링크를 걸어서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삭제됐습니다라고 어디에 왔어요. 글을 올렸다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한번 올려보세요. 링크 네네. 걸어서 삭제됐다 체코 왔어요. 사기꾼.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시간 있다가 이번에는 체코니 사기꾼이 이런 아무런 말도 쓰지 않고 네. 그냥 링크만 네. 그 공유하기. 민들레 기사를 예. 링크만 올렸어요. 시민언론 민들레 네. 그 기사 네네. 그 기사만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도 똑같이 한 40초 만에 삭제 통보가 왔어요. 아니 그 시민언론 민들레 그 기사 제목이 체코 유력지 김건희 표절 주가 조작 의혹 집중 조명 아니었습니까? 네. 체코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요즘에는 체코 들어가면 한 다 삭제. 일주일간은 체코는 삭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저는 오늘 아니 체코 원전 어쩌고저쩌고 한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거 하면 삭제 안 될 텐데. 체코와 김건희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가? 저는 오늘 GPT 이거 그 기사를 네. 한번 찾아보려고 챗 GPT한테 한번 그 질문을 했어요. 네. 한글로도 해보고 영어로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챗 GPT에서? 네. 그래서 야,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에서 할 수 없게 기계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제어를 해버리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방송을 저한테 온 페이스북에서 온 문자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인 장치. 네.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다. 기술적인 조치다.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기술적인 장치라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언론 민들레의 이 기사는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누가 공유하면 바로 삭제해라라는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오마이뉴스에도 추정을 하시는 거죠. 추정을 한 거죠. 전 그 의혹이 굉장히 우리 가능성이 에디터님은 높다. 확신을 하시는 거고, 네네. 우리는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오마이뉴스에도 네. 저 시민언론 민들레와 비슷한 체코 블레스크 보도를 인용해서 기사를 네. 썼어요. 네. 근데 그건 삭제 안 됩니다. 삭제 안 됐어요. 다른 분들이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네. 삭제 안 되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마이뉴스는 삭제가 안 되는데 네. 시민언론 민들레는 삭제가 시민언론 된다. 민들레만 지금 말하자면 페이스북으로부터 검열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언론 민들레가 아직은 이렇게 유명한 언론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페이스북에서만큼은 거의 1위의 언론사이네요. 네. 여기 결정 방식에 저한테 온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반 판정 결과 회원님의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